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는 또 역시 조정을 계속 깊게 받고 있지만 이번 주에 좀 저가 이렇게 바닥을 시원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을 찍는 것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확인 매수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주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잘 한번 대처해서 하시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또 조만간 오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지금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보다 외인들이 코스닥을 대량 매수에 들어왔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일단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50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래사냥 주식투자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변곡점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충분히 바닥을 짚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고점에서부터 내려올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이 11번이 끝입니다. 지난번에 11번째에서 반등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은 역시 오늘 아래 위에 꼬리의 소양선 반등 신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단기 지표는 아직까지 매수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단 금일 양선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 코스피 코스닥 저점 형성하는 걸 잘 보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확인 매수하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제가 저번 주에 바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척추 1900포인트 때 3월 10일 날 붕괴가 되면서 척추에 대한 붕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 붕괴되면 일단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저번 주에만 1900선에서 경계만 하셨었어도 바로 1600선까지 300포인트 하락을 피할 수가 있겠죠. 이건 큰 의미를 갖는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 바닥을 형성했던 그 기준점에 대한 이 상승 추세대가 붕괴가 되면 바로 척추의 붕괴가 되는 겁니다. 파라볼릭에 대한 하락 전환도 이루어지면서 척추 붕괴로 인한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척추라는 의미를 아시죠, 다들? 그래서 척추란 건 굉장히 사람으로 따지면은 가장 중요한 어쩌면 보면 일어서냐 못 일어서냐 바로 주저앉아 버렸죠. 붕괴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일봉에서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 일시적인 단기 일시적 테마에 대한 움직임 순간순간 매매는 가능했지만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적적인 투자 개념을 볼 수는 없고 적적인 투자가 간다면 순간 확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단타를 치고 확 빼는 넣었다 빼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잠깐 넣었다 빼는 이런 형태는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 매매 관점에서는 바닥이 나와야 우리가 투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보시게 되면은 왠지 외국인들의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현물 쪽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을 논하기 좀 어렵겠죠. 다만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평소랑 다르게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테마의 코스닥에서는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월봉 차트에서 1600 붕괴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지지권이 한다면 바로 1644포인트대 N자 상승 파동의 박스권을 이탈하는 하단선이 164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644포인트대에 대한 이제 붕괴가 된다면
박스권에 대한 이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돼요. 1900이 변곡점이고 그다음에 1644포인트. 그다음에 우리가 변곡점이 한다면 1300선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바로 1300선은 과거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50%가 하락했죠. 그러면 고점 대비 50% 계산하면 약 1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1900, 1644, 1300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꺾일 때마다 뚝뚝뚝 가능성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염두에 두면서 1900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1644가 전저점이 붕괴된다. 그럼 다시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지금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폭락세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까지 이제 기회다 이런 발언을 하다가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표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일단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바이오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 여부, 확산이 이제 아직까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지수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제 19가 지금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외인들의 코스닥 매수에 바이오 업종으로 강한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바이오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 이제 뉴욕 증시 낙폭 과대에 따른 지금 반발성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아직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시 바닥 여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이 좀 둔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조정받을 때 오늘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라고 하면 본격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일단 요즘에 보시게 되게 되면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자꾸 주식을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주식을 살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이든지 뭐든지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자. 이 때만 사면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 뉴스나 호재나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자꾸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아무 때나 사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지만, 자, 현재 바이넥스를 좀 볼까요? 자, 바이넥스 상태를 잘 보시면은 금일 냅다 양선이 발생이 되는데 밑에는 꼬리가 없습니다. 위에만 꼬리가 있어요. 밑에는 꼬리가 없고, 그러면 윗꼬리 대양선이라고 그래요. 이 윗꼬리 대양선이라고 하는 일반 매수 신호입니다. 일반 매수 신호. 또 양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식매물, 대규모를 소화를 해 가면서 횡보 등락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 3박자가 맞으니까 반등성이 아니라 상승세를 본다. 그러면 횡보 등락을 보이고 5일선에 내려올 적에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 보는 것이고요. 방향이 오히려 재표설 적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 역시 매수의 관점. 그래서 현재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721선이 맨 위에 가서 있습니다. 밑에서 침체권에서 올라갈 적에 녹색 선이죠. 대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주 뉴스가 이렇게 나올 적에 이식 매물, 대기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연속으로 늘어나는가, 요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어나는 거 좋겠고, 반대로 항상 매수는 시가야 5일선에 근접할 적에만 분할 매수 관점 보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횡보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죠. 또 지난주 음선, 이번 주 양선, 또 거래가 이번 주 늘고 있고 방향이 우로 잡히고 3박자가 맞고 매수신호 보내니까 중기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는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역별 상태에서는요,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급등할 적에는 항상 고점 매도하게 되면은 시가의 반락할 때 저가 재매수기를 항상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내려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물가란 것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올라가는 게 주식이겠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만 기록한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죠. 과거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은 짜장면 가격 혹은 뭐 집 가격 봤을 때 뭐 예전에 5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다고 그러죠. 뭐 500원 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다고 그러죠. 지금 가격이 비싸죠. 이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거기 따라 포 자체가 항상 포 19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증시는 계속 2천, 3천, 4천, 5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라는 개념이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질병은 어차피 종료는 되기는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점의 기회가 어디냐가 관건일 뿐이지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멀리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대처만 잘 하신다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600이 1644 내지 1600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제 꿈의 차트, 비밀 차트의 기준 봤을 때 1600이 초장기적 관점에서는 척추예요. 1600. 그러니까 그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1600 깨지면 1300까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일시적인 낙폭과대가 워낙 이루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서킷 브레이크가 미국에서 걸릴 정도로 12%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보통 서킷 브레이크 폭락이 사상 유례 없는 폭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 반등 정도는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방 경직을 띄면서 순간적인 단기적 단타한다면 일부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모트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는 조건을 건다면 거기에 따라서 할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때가 꼬박 지수가 올라가는데 못 살까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반등할 때 뭐 주가적인 하락할 때는 현금 혹은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ETF 쪽 내지 뭐 현재 코로나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그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치료제 뭐 백신 관련주 혹은 뭐 진단키트 이런 쪽에 매매를 중심하면서도 지수의 일시적 반등에 대비해서 그동안의 지수의 하락과 함께 덩달아 밀렸던 종목 중 하나가 모트렉스도 지수 하락과 같이 밀렸어요. 그러면 지수 반등 나면 하락이 같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겠죠. 최근에 하락폭이 작았던 건 반등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초점 맞춘 종목 일단 모트렉스를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빠졌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으로 코로나19가 이번에 이뤄짐에 따라서 비접촉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걸로 봐요. 안면인식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비접촉 산업. 그래서 이 현재 전기차 시대와 함께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되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에 달리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일단 모트렉스에 대한 관심도를 보고 있는 건 3월 16일 바로 어제가 됐죠. 대차 잔고 비율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베팅 물량을 급격하게 청산했기 때문에 급상승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신저가 속에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진 달이 이번 달이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보려면 바로 최고 대량 거 터진 달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봉 차트 역시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월봉이 대량 거래가 최고 터졌고 파라볼릭 상승 전환에 하단의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시그널이 심리가 돌파가 됐죠. 그래서 월봉이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봉 차트가 대량 거래가 빵 떴던 3월 10일 날에 요 시가 2,945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22선에 대한 돌파 속에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승과 단기적 조정 여지는 열어두면서 기준점 갖고 상승을 노리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지금 오늘은 좀 제가 바이오 한 종목 그리고 이제 IT 한 종목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에이프로젠 KIC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랑 에이프로젠 자회사랑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내일이면 12 발행이 이제 납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12 전환이 2,155원에 지금 굳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가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실일 텐데 지금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건 뭔가 주 후반에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이제 원천 특허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혈액암 치료제
블록버스터 신약 또 개발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자회사 이제 에이프로진 같은 경우 1조 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한번 방문을 했던 적도 있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강세 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봉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추세에 근접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대 주주 평균 매입 단가가 1,900원대 부근에 있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 매력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3월 13일 날 감사 보고서 제출도 완료가 됐고요. 내일 12발행 납입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합병 추진 기대감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부터 월봉 하단 추세에 근접해 있는 만큼 관심권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소폭 2%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5일선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진 KIC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제 MPD라는 종목이에요. MPD 같은 경우 SNK 폴리텍의 자회사죠. 예전에 제가 SNK 폴리텍 6,000원대에서 설명드리고 한번 10,000원대까지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죠. 이 MPD 같은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서 1차 OLED 패널 협력업체죠. 일단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700원에서 800원 정도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MPD 같은 경우 이제 상장되고 나서 3,000원대 부근에 있다는 건 작년 실적 대비도 퍼가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역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5G 스마트폰 OLED를 장착한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 쪽의 OLED 쪽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관련 이제 부품주들은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올해 상반기 급락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또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의 장점은요. 자동화 생산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 MPD 같은 경우 이 상장되고 나서 4,0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한 2,0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최고의 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PD 내일장 흐름 보면서 낙폭시 저가 매수 기회를 이제 뭐 내일 시가 형성돼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생각보다 뭐 환율도 뭐 급등이 없고 국제유가도 반등이 나타나고 코로나 확산세도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나온다. 그럼 내일부터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경기 민감주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IT, 자동차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내일이라도 추가적인 급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이런 IT 업종은 좀 더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더 딜레이, 좀 더 기다렸다가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 흐름에 맞춰서 바이오 업종을 선택할지, IT 업종을 선택할지 이제 내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하나의 특징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는데 많이 늘었다. 2,200부터 뭐 많이 늘었지만 하나의 변곡점이 나면 거기서도 스톱, 급락. 또 하나의 더 변곡점이 깨지면 또 매도, 또 급락. 그래서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곡점의 특징 가지고 하는 거고 주식은 또 한계점의 어떤 조정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 하는데 장중에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가 나왔었죠? 코스닥은 2% 넘어갔죠? 그 특징이 뭐냐? 일시적 하방 경제에 단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선취맥성에서는 오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쯤 우리가 단타 개념의 종목들 일부 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가인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 MTNW라든가 무료로 공개적으로 노란톡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주에 대한 오늘 고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내일에 대한 어떤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핫하게 막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적으로 시가 이상 매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부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연기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냥 실제 발표를 하니까 잠깐 반짝하는데 이미 이 반응을 봤을 때 이미 이 교육주에 대한 움직임,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움직임은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뉴스에 따라 단기적 반등을 보인 거고, 그리고 대응목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붕괴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투를 찍었다 합니다. 상투. 꼭대기죠. 꼭대기 찍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시적인 재료가 노출되면 올라갈 때는 이미 노출된 상황이라서 노출됐는데 주가가 안 갔던 것을 봤을 때는 시가상 단기 매도가 되는 거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달랐지만 초반에 4시 정도에 주가가 4시부터 점점 10분 단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중간에서 7%를 찍고 막판에 3% 밀리면서 이 시간에서 올라갔다가 막판에 밀리는 경우는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날 시가 떴다가 보통 밀립니다. 그런 패턴은.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는 점. 그래서 현재는 거래가 최고로 터지며 약세 났기 때문에 이제 교육주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시세가, 그리고 애니능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시 약세 봉천되면서 이미 상투 찍고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 순간 반등은 오늘 매도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YBN넷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속에서 종가저가 윗골이 침맞고 떨어진 영망청은 결국은 후발주에 대한 패턴 자체도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매매는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나리넷 전문가님. 자, 저는 이너 인스트루먼트 볼까요? 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5일선을 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할 적에 위치를 잘 봐줘야 돼요. 현재 위치는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저항대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안 갑니다. 항상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3,000원 이상, 3,300원 저항대 단기 매도권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담되는 것은 이득 실현을 해줘야 돼요. 왜? 만약에 그냥 못 가면 또 먹었던 거 못 먹으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너 인스트루먼트는 부담이 안 되는 종목만 5일 매매로 이어가면 되겠고, 지금 상태에서 3,000원 이하, 2,700원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기는 항상 1차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정재우 전문가 한 말씀 하시죠. 예, 내일은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일단 이제 노란톡 MTNW 공명 정주 이제 검색 후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 주제를요.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 도래.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는 결국에는 온다. 이 주제를 갖고 역시 지수 바닥이 어딘지를 일단 잘 분석을 할 수 있게 제가 자세하게 수급과 환율과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크선님. 예, 역시 노란톡 MTNW 검색하시고 강남크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자세한 또 여러 가지 무료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내일 특별 공개 방송 정주점과 함께 장중에 이 어려운 장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공개 방송 여는데요. 최근에 1900선에서가 100% 연금, 최대 연금, 그리고 뚝 떨어지고 1700에서 100% 주식 확 올라가서 100포인트 1800선에서 매도, 그 또 쭉 떨어지면서 변곡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곡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래님. 네. 자, 전 천천히 확인 매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